자, 오늘 목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자, 오늘도 이제 수고도 많이 하셨고요. 이제 9월달이죠, 그죠? 네, 9월달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내내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9월 초까지는 반등이 좀 세게 나오다가 이제 추석 때쯤 다 돼가지고 조금 이제 돈이 좀 빠졌죠, 그죠? 빠지고 나서 이제 추석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좋은 그런 이제 급등을 좀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이제 그 대장동이죠, 성남시 대장동 이제 이슈 화천대유라고 하죠, 그죠? 네. 그 이슈가 이제 크게 터지면서 아무래도 좀 이제 그때부터 이 종목들이 대선주들은 좀 이제 못 가고, 그죠? 네. 못 가고 다른 테마들이 조금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뭐 올라가더라도 뭐 많이 가는 것들이 아니라 일부가 조금 움직이고 개인들이 모르는 생소한 테마들이 좀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이따 얘기해 드릴 건데, 그런 것들이 조금 상승을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눌리거나 투매가 나와서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따 이제 시황 얘기 쭉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화천대유 문제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슈의 이제 블랙홀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전체적인 이제 지수 흐름하고요, 시황 분위기, 그러니까 9월달 요약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10월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달에는 제가 늘 강조했던 것처럼 가을이거든요. 가을에는 보통 수익률이 좋아요.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시기인데, 요번에 이제 화천대유 이 문제 때문에 좀 뭐죠? 많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위축이 된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리죠. 일단은 지수부터 잠깐 볼게요. 잠깐만요. 네. 예, 승훈이 어서오세요. 네. 네네. 자.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하고 이제 코스닥 지수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회원들은 이제 지수는 잘 안 물어보거든요. 우리 회원들은요. 제가 맨날 강조를 해요. 지수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네. 자, 일단 보시면 이제 코스피 지수인데요. 최근에 그러니까 수요일하고 목요일이죠, 그죠? 수요일날 마이너스 2%까지 급락했다가 다시 마이너스 1%로 끝났고, 오늘은 이제 살짝 소폭 상승으로 끝났죠.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지수가 크게 올라올 거라는 기대는 저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지수가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빠지느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직전 저점은 살짝 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를 깨지면 뭐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 간다, 그죠? 2,900 간다, 2,900 깨지면 2,800 간다, 2,800 가면은 끝났다, 바로 2,000 깰 수도 있다. 이제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요. 다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지수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제 흔히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이것만 갖고 얘기해요. 이것만 보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를 그냥 여기에 반영을 시키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이것만, 코스피 지수 이거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이만큼 떨어졌고 지금 요러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여기 떨어지면 직전 저점 여기까지 떨어진다. 이게 뭐냐면 차트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트만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황을 분석하고 지수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차트만 보고 하는 사람은 거의 다 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요. 코스닥 지수도 똑같아요. 자,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예측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여기다 뭐 선을 긋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제 보조지표, 아니면 뭐 많이 쓰는 게 일목균형표죠. 뭐 그런 거 이제 갖다 대놓고,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뭐 떨어지고 여기를 깨면은 뭐 어디까지 떨어지고 뭐 이렇게 막 계산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수만 보면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코스피 지수만 보고 코스닥 지수 차트만 보고 계산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10중 8구 틀립니다. 왜 틀릴까요?
간단하죠. 코스피 지수는 누군가한테 영향을 받아요. 코스피가 이렇게 있으면 코스피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거든요.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코스피 지수는 누구한테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자, 하나하나씩 한번 파헤쳐보죠. 나스닥? 네. 또요? 뭐 편안하게 쳐보세요. 네. 네. 뭐 치고 싶으신 분들은 글을 한번 쳐보세요. 네. 그 중에 주식하는데 좀 힘드시죠? 어디 가서 뭐 얘기할 데도 없는데 여기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편안하게 해보세요. 다우, 나스닥 맞죠, 그죠? 맞긴 맞아요. 자, 또 환율이요. 이제 한현울님이 이제 숨겨진 고수 같아요. 네, 환율 그래요. 네. 또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해민이님도 어서 오세요. 발티 운임 지수 그럼 너무 많이 갖고. 네, BDI 지수죠, 그죠? 네, BDI. 네. 네네. 환율도 맞고 다 맞아요. 다우 지수도 맞고 나스닥도 맞는데 코스피에 영향을 주는 바로 주는 건 뭐냐면 선물이죠. 뭐냐면 파생.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보세요. 직접적인 영향을 바로 주는 거는 파생이죠. 그쵸? 네. 그 요거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환율. 그렇죠. 네. 환율하고 코스피 지수는 방향이 달라요. 차트 방향이 다르다고요. 근데 어디 영향을 줘요. 선물 시장보다 그 위에 있는 게 환율 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한테도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다우 지수 또는 나스닥 지수. 이런 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다시 그리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코스피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선물이 영향을 주고 선물은 환율에 영향을 받겠죠. 그 다음에 다우지수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나스닥이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근데 이거 환율보다 위에는 뭐가 있냐면 금리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금리. 이게 더 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겠어요? 이제 금리나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서 좀 바뀌어요. 금리나 환율은 한번 방향이 잡히면 그 방향으로 오래 가요. 그 방향성을 유지를 오래 한다는 얘기예요. 뭐 이제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그 테마주처럼 막 상한가 3개 나왔다가 갑자기 막 하한가 맞고 막 그런 변동성이 없고요. 금리나 환율은 한번 방향 잡으면 그 방향으로 계속 한 최소한 1년에서 그 이상 그 방향을 유지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신한은행에서 이번 달에는 이제 대출 금리를 뭐 5% 했다가 다음 달에는 그냥 은행장 마음대로 10%, 뭐 12%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이제 다른 데만 5%, 10%씩 막 가고 있는데 혼자서 나 4%, 3%, 2% 이러면 이상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아무튼 코스피는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하니까 정말로 코스피 지수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궁금하시면 뭘 보셔야 되겠어요? 우리 아까 얘기 잘하셨어요. 다우지수, 나스닥, 금리, 환율 다 봐야 돼요. 그걸 다 본 다음에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좀 더 떨어질 수 있겠구나, 아니면 떨어지진 않더라도 이 정도에서 계속 머물러 있겠구나, 아니면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겠구나, 이걸 판단하면 되죠.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그러나 대부분은 코스피 지수 하나만 보고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신생아 갔던 그 초보 시절에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이게 단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봐야 될 게.
그래서 이제 지수만 쳐다보시면서 차트에 선 긋고 이런저런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신다고요? 네네.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네. 실수를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그러면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아니 잠깐만요. 네. 코스닥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코스피한테 달렸겠죠. 그렇죠? 네. 코스닥 위가 코스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코스피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아요? 선물이죠. 네. 선물 지수도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환율이고 그 위에는 미국 다우 지수고 그 다음에 달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중요하겠죠. 달러가 어떻게 흘러갈지 방향이 잡히면 당연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영향을 받겠죠. 그럼 뭘 보면 되겠어요? 달러 인덱스를 보면 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테마주만 하지 않아요. 네,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요. 요즘에 하도 대선주 얘기만 했더니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달러 인덱스 여기 있네요. 네. 이게 뭐예요?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냥 원달러, 우리나라처럼 원달러 환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달러 인덱스는 통화가 7개인가 8개인가 잠깐 또 헷갈리네요 순간. 네. 7개를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뭐 여기에는 달러도 있지만 그 스위스, 프랑, 엔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비율을 딱 정해가지고 현재 달러의 그 위치를 이제 알려주는 게 달러 인덱스인데 이 달러가 살짝 오르죠? 그럼 뭐겠어요? 달러 강세. 달러 강세를 살짝 보여주죠. 그럼 원달러는 살짝 약세를 보이겠죠. 그럼 환율이 약간 상승하겠죠. 환율이 상승하면 코스피 지수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간다 1번, 약간 떨어질 수 있다 4번. 헷갈리시죠? 네. 번호를 별로 안 찍으시죠? 네. 그래도 잘 찍으시네요. 역시 부소TV 쪽이 강해요. 네. 4번. 네, 맞아요. 그러면 지수가 살짝 눌려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네. 달러 인덱스가 계속 상승을 한다면 이게 뭐 갑자기 막 이런 식으로 올라오진 않아요. 네. 이건 아니고 천천히 이렇게 떠 있으면 그러면 코스피 지수는 거꾸로 이렇게 눌러 있겠죠. 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우 지수를 잘 봐야죠. 다우 지수가 여기에서 다우 지수도 살짝 하락을 했거든요. 다우 지수 여기에서 경기 민감주들은 지금 올라가요. 나스닥 기술주들은 하락을 하는데 잠시만요. 나스닥에는 기술주들은 하락을 하는데 경기 민감주들은 올라온단 말이에요. 은행, 보험, 카드, 정유, 그죠? 여행주 이런 것들, 항공사 이런 것들이면 올라가요. 그래서 조정이 오거나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대신에 지수가 좀 눌려져 있을 가능성은 높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지수가 여기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크게 올라오는 거를 그렇게 신경 쓰시거나 바라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이제 지수가 눌려져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것도 다우 지수가 이제 여기에서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대규모 돈을 또 풀면서 뭘 한다고 하면 이게 다시 또 여기서 양봉이 딱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양봉이 나오면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지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상승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 행정부가 돈을 푼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러를 막 찍어낸다는 거니까 달러를 막 찍어내면 이론상으로 달러가 강세가 되겠어요? 약세가 되겠어요? 다시요. 네. 달러를 막 찍어내요. 미국의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뭘 하겠대요. 그래서 막 대규모 정책을 펼치는데 달러를 막 찍어내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약세죠.
달러가 약세면 원화는 강세, 원화가 강세면 코스피 지수도 강세. 맞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코스피 지수 저점 좀 알려주세요. 아유 진짜. 네. 코스닥 오늘이 저점인가요? 네. 그리고 그만 물어보시고 뭐 하시라고요? 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세요. 눌러주면 지수가 눌러준 대로, 지수가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그거에 맞춰서 그냥 사시면 돼요. 내년 3월달에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든 윤석열 씨가 되든 혹시라도 홍준표 씨가 되든 아니면 이낙연 씨가 되실 수도 있어요. 모르죠. 누가 되든 이 나라 안 떠나고 사실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대통령이 되면 불편하시겠지만, 그렇죠? 네. 그래도 사셔야죠. 사실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죠. 그러니까 잡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열심히 돈 버세요. 돈을 버는 가장 쉬운 방법은 뉴스 좀 그만 보시고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린 것처럼 넓게 보세요. 그래야지 이기는 거예요. 맨날 코스피 지수만 쳐다보시면서 오늘이 바닥인가 내일이 바닥인가 그거 알아맞혀서 뭐하고요.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닌데. 지수 하나 알아맞추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1000분의 1도 얘기 안 했어요. 환율하고 지금 뭐 쭉 달러 인덱스 얘기해서 쭉 이제 풀어드리죠. 여기다가 미국의 국채 금리 설명하고 국채 수익률 얘기하고 이런 건 정신없어요. 그때는 이게 대학교 강의로 이제 바뀌어요. 굉장히 어려운 강의로 바뀌거든요.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나라 지수는 뭐에 달렸다고요? 네. 다우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럼 이제 환율도 이제 그거에 따라서 좀 바뀌겠죠. 그래서 다우 지수가 만약에 양봉을 딱 하나 만들고 이렇게 센 게 쭉 나오면서 살짝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경기 민감주들이 강한 시세를 낸다는 얘기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엄청나게 올라가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경기 민감주들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고 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우지수가 힘을 못 쓰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한다. 근데 미국의 나스닥 지수 보니까 많이 올라온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수가 살짝 좀 이렇게 강하진 않겠죠. 막 이런 식으로 콩닥은 안 나오겠지만, 그렇죠? 애매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항상 개별주 테마주가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수는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요즘에 보면 뉴스에서 뭐 미국이 디폴트 망할 수 있다. 제발 헛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제가 이틀 전에 라이브 회원들한테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런 뉴스 보시면 헛소리라고 다. 네. 제가 어제 무방에서 제가 이 단어를 쓸까 말까 고민이 돼서 안 썼는데 오늘 쓸게요. 다 헛소리예요. 미국이 망한다고요? 디폴트? 디폴트가 뭔데요? 부도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달러 찍어내는 기축통화국인데 본인들이 돈이 모자르면 돈 찍어내면 돼요. 근데 무슨 디폴트를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다 헛소리라고. 맞으면 7번 찍어주세요. 맞지 않습니까? 네. 아니, 본인들이 돈 필요하면 돈 찍어내면 돼요. 에이, 어떻게 그러냐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희생과 그 대가를 치러가면서 패권국가가 된 거죠. 패권국가가 된 거죠. 돈 찍어내면 돼요. 그렇죠? 근데 무슨 디폴트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오거든 신경 쓰지 마세요. 네네. 자, 그래서 이제 디폴팅이 나오면 그냥 뉴스 보지 마시고요. 네, 넘어가세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이 그거 하셔야 돼요. 지금 정권 초기예요. 미국도 대통령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풀고 있어요. 열심히. 왜냐면 정권 바뀌었으니까 돈을 풀어야 돼요. 열심히 돈을 이제 예산을 세우고 쓰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얘기 여기까지만 해드리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는 한마디로 뭐냐면 지금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면서 가면 돼요. 코스닥 지수는 거의 분석할 것도 없어요. 코스피 따라가는 거니까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주도주가 바이오냐, 코스닥에서 바이오주들이 이제 주도주를 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지수가 조금 이제 다르죠. 네. 그거 다음에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자, 지수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요. 한마디로 걱정하지 마시는 얘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또 이 화천대유 얘기를 또 해야죠. 네. 아까 이제 3시 반에 저도 이제 주식시장 끝나고 이제 방송 마치고 이렇게 있는데, 아까 이제 저녁을 좀 먹었어요. 저녁을 먹고 있는데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몸 관리를 최대한 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피곤함을 잘 안 느끼는데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피곤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고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오늘 뉴스를 되게 많이 봤더라고요. 네. 제가 뉴스를 되게 많이 봤더라고요. 이제 화천대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뉴스를 좀 봤는데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그래요. 우리 회원들한테도 그렇고 여러분한테도 그렇고 뉴스 많이 보시고 뉴스를 많이 보지 마시라고. 근데 제가 많이 봤더니 제가 피곤하더라고요. 실제로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네. 뉴스 많이 보지 마세요. 네. 저도 이제 오늘 뉴스를 좀 많이 봤어요. 하루 종일 봤어요. 좀 뭐 파악할 게 있어서. 네. 뉴스가 해롭다는 걸 알면서 이렇게 살짝 보는데도 이렇게 피곤한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네.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뉴스를 쭉 이제 파악한 결과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제 대북주부터 얘기해 볼게요. 대북주 보시면 북한이 하는 행동을 본질적으로 잘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북한이 이제 우리나라 그 대통령이 유엔 가서 연설을 했죠, 그죠? 네, 종전선언 이제 그랬는데, 그거 전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북한에서 욕을 했죠. 종전선언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랬더니 그 밑에 북한 관리가 나와서 안 좋게 얘기했죠. 김여정도 비꼬았죠. 근데 다시 김여정이 그 다음 날인가 말을 바꾸더니 뭐 우리가 하는 거 봐서, 남한이 하는 거 봐서 대화를 해줄 수도 있다는 듯 되게 기분 나쁘게 얘기했죠. 근데 되게 기분 나쁘게 얘기했는데 대선주가 요즘 안 가다 보니까 대북주가 그 말을 듣고 갑니다. 그 말을 듣고 갑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북한의 김여정이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대북주가 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가요. 갔는데 그 앞뒤로 뭐를 해요? 미사일을 쏴요. 미사일 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욕했다. 저는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전 대놓고 얘기해요. 네. 정치인 다 싫어하는데 대통령도 이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안 좋아합니다. 네. 이런 거 대놓고 얘기해요. 하지만 방송할 때는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항상 얘기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밝히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북한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욕하면 꼭 우리 아버지 욕하는 것처럼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네. 평상시에는 대통령 안 좋아하는데 그럴 때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근데 아무튼 이제 또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뭐 우리가 하는 거 봐서 뭘 좀 해줄 수도 있대요. 해달라는 거죠, 자기들이. 그러면 계속 그 자세로 나와야 되는데 미사일을 쏴요. 미사일을 쏘더니 그 다음날 또 좋은 얘기를 해요. 대화를 해줄 수도 있다는 듯이. 그 다음날 새벽에 또 미사일을 쏴요. 그것도 신형 미사일을. 그러더니 김정은이 남북 통신선을 이제 복구하래요.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북한이 주로 쓰는 전법인데 잔머리 엄청나게 굴리는 적이죠. 네. 이거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선주하고 대북주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쟁주하고 지금 오락가락해요. 아마 오락가락합니다. 저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은 저거 분명히 할 거라고. 왜 저러겠어요? 우리나라 대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개입해야 되니까 가만히 못 있거든요. 그냥 저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는 그거에 화답을 하고 있고 또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주식하신 분들이 머리가 엄청나게 아플 것 같아요. 네.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북한 얘기만 했는데도 지금 벌써 머리가 아프시죠. 네. 미사일 쐈다가 대화하자고 했다가 그 다음 날은 또 죽여버린다고 했다가 미사일 쐈다가 대화하자고 했다가 뭐 좀 달라고 했다가 또 죽인다고 했다가 북한이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딱 주도적으로 이제 딱 제압을 하면서 이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가야 되는데 끌려당기니까 주식하시는 분들이 힘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들어가시라고요. 이거를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대북주 설명 좀 해주세요. 얘기 다 해드렸잖아요. 이걸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테마주는요 막연하게 차트만 보고 이거 갈 것 같은데 이러면 금방 가난해져요. 그게 대박의 지름길이 아니라 쪽박의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뉴스 보면서 김정은 살 많이 빠졌네 이러면서 이제 대북주를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대부분 그렇게 주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네. 저러다가 또 이제 미사일 쏘고 또 먼지 탑니다. 이제 대북주도 이러는데 지금 뭐냐면 대선주죠. 대선주는 지금 화천대유 있죠. 화천대유. 이 화천대유가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블랙홀입니다. 화천대유가 지금 블랙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였어요. 화천대유 얘기 나오고 나서 대선주가 급등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는데 대선주가 급등하려면 가장 좋은 거는 첫 번째 지지율이죠. 지지율이 높게 나오거나 뭐 이런 게 나오면은 대선주가 급등을 해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이제 그 유력 대권 후보나 이런 사람들이 정책을 발표하거나 아니면 유력 인사를 영입하거나 그죠? 네. 그러면 또 그런 정책주나 아니면 또 인맥주들이 급등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그 대선 후보가 어딘가를 방문해서 누군가랑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런 대선주가 급등하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의 시선이 이제 그쪽으로 향하면서 개인들한테도 이제 관심을 그쪽으로 쏠리게 하면 돼요. 원래 대선은요 돈이에요. 돈. 선거는 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나한테 돈이 된다 싶으면 찍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돈 보고 찍는 거예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내 집값이 올라간다. 내가 좀 사는 게 나아진다.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니면 뭐 집 앞에 뭐가 생긴다. 뭐가 이득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대통령 뽑거든요.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선주는 정책주가 많이 가는 건데 지금 정책주가 많이 가야 되는 시즌인데 화천대유라는 게 터졌어요. 이재명 씨 쪽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오늘은 저 정치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또 이쪽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쪽이 문제다라고 이제 서로 싸우고 있죠. 그죠? 네. 서로 싸운다고만 표현할게요. 막 싸워요. 막 싸우는데 하여튼 뭐 엄청나게 나와요. 네. 엄청나게 나와요. 돈 액수가 크니까 연루된 사람도 많고 그래요. 맞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맨날 그냥 새로운 뉴스가 계속 쏟아져 나와요. 굴비 엮듯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참 정치권이 더럽구나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개인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이슈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서 못 가는 거예요. 한동안. 이거 일시적인 거긴 한데 이해되셨나요? 블랙홀이에요.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지율이 조금 좋게 나가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뭐? 누가 퇴직금을 50억 받았다고? 나중에 이제 이러잖아요. 그거보다 더 받은 사람이 있다잖아요. 지금. 나중에 보면 이제 50억이 아니라 100억, 150억도 나올 판이에요. 그냥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니까 순간적으로 대선주가 다 얼음땡이 돼버렸어요. 자, 이해되셨죠? 그죠? 네. 아니 이슈가 나와서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마른 장작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장작에다가 이제 불을 붙이려면 장작이 충분히 말라 있어야 되죠. 지금 장작은요, 나무 장작은 정말 잘 말라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대선주들이 지금 안 간 지가 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짝 말라 있어요. 개인들이 이제 떠나고 막 관심도 없고 지쳐가지고 바짝 말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불만 대면 바로 이제 탈 분위기인데 여기서 불을 못 붙이는 거예요.
뭐 불이 있어야 붙이죠. 왜냐면 모든 이슈를 다른 데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게 화천대유예요. 자, 그러면 이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대선주를 들고 계시거나 어떤 테마주를 갖고 있는데 왜 힘드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블랙홀.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금방 끝나요. 옛날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게 이해가 가실지 안 가실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테마 대선주들이 안 가는 이유가 화천대유라는 블랙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적이 있었을까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죠. 언제 있었을까요? 언제 있었을까요? TV만 틀면 특정 이슈로 계속 보도할 때가 있어요. 언제였을까요? (2019년) 가을, 정확히 8월달인데 8월은 괜찮을 거구나마 9월부터 굉장히 시끄러웠죠. 누굴까요? 2019년 9월쯤이에요. 아시는 분 눈치챘다 찍어보세요. 어떤 사람 때문에, 사람입니다. 사람. 어떤 사람 때문에 모든 이슈가 저기 됐었죠? 잠깐만요. 네, 찍어보세요. 네, 얼마나 알고 계신지 확인 한번 해보죠. 네. 네네. 그렇죠. 네, 예, 그분이에요. 네. 이거 조국 전 장관 욕하려고 이제 얘기 꺼낸 거 아니에요. 오늘은 진짜 정치 얘기 안 하려고요. 피곤해 죽겠어요, 진짜. 정치 얘기했더니 오늘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정치 얘기할 때는 진짜 신경 진짜 많이 써서 해야 돼요. 네네. 자, 2019년도에 이제 그분 이름 두 글자, 그분 때문에 엄청나게 시끄러워졌잖아요. TV만 틀면 조국, 틀면 조국, 그죠? 네. 계속 이름이 나옵니다.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죠. 그때 그래서 어떤 대선주 하나가 아주 그냥 박살났었어요. 누구였냐면 이낙연 씨께 박살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남산의 메뉴 볼까요? 2019년도가 어디냐면, 자, 시기적으로 2020년 4월 달에 뭐가 있었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총선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때 이낙연 씨가 유력 대권 후보였는데 이낙연 씨의 지지율이 40%를 넘어섰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40% 한쪽 진영 전체를 통틀어서 40%가 넘으면 이 이상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최고치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이제 진보 40, 보수 40, 중도 20에서 30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40% 이상이 넘었다는 얘기는 그냥 거의 1이란 얘기예요. 다 나올 거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낙연 씨 지지율이 이제 그때 막 하늘을 막 찌르고 있을 때예요. 근데 이제 2019년 자, 여기 이제 8월달, 9월달, 10월달 이때가 뭐예요? 그렇죠. 추석이 있잖아요. 추석이 있었는데 추석 때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음에 4월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4월달이면 계산을 해볼게요. 4월달이면 4월달에 고점을 찍는 게 아니죠. 왜냐면 이분이 국무총리하고 있다가 어서오세요. 국무총리하고 있다가 이제 그걸 사퇴를 하고 이제 국회의원 다시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국무총리를 하고 있을 때인데 이제 뭐 9월, 10월이면은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까지 한 6개월 남았으니까 6개월, 길어 7개월이죠. 그러면 세력도 들었다 놨다 하는데 보통 짧으면 한 달에서 3개월이거든요. 그리고 올라가는데 많이 가야 되니까 한 3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쭉 가려면 짧으면 3개월에서 한 6개월까지는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020년 4월달을 겨냥해서 테마주들이 움직이려면 전년도 한 6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추석 전후부터 발동을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였어요. 추석 때 발동 걸려면 이제 그때 2019년도도 추석이 아마 9월달 아니었나요? 9월이나 10월이겠죠. 근데 그때쯤에서 가야 되는데 웬걸 여기서 2019년 8월달에 조국이라는 분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이 됩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때까지는 뭐 이미지가 조국 전 장관 좋아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지금도 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지금도 있으시겠죠,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남사랑 개념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살짝 떨어집니다. 이게 떨어졌던 이유는 2019년 여름에 7월달 여기에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좀 심하게 싸웠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그 반도체 막 수출 규제하고 막 그래가지고 네. 그때 남선알루미늄이 지수가 좀 투매가 나오니까 그만큼 조금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8월달이죠, 그죠? 바로 올려놓고 이제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어디를요? 이제 가야죠. 조금 있으면 총선이고 이낙연 씨 지지율이 1위였으니까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해드린다고 생각하세요? 네. 대선주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네. 힘드시면 내일 아침에 일찍 손절하세요. 그냥 대선주 갖고 끙끙대지 마시고 힘들다, 손해가 많이 났다, 손해가 안 났는데도 힘들다, 손해 나서 힘들다, 도저히 난 못 들고 있겠다, 내일 아침 9시에 바로 시장가로 때려버리시고 딴 데 가세요. 그냥 다른 종목이나 다른 테마주로 가시라. 대선주 하는 게 너무 힘들다, 난 주식한 지 3개월, 6개월, 1년 됐는데 너무 힘들다. 당연히 힘들죠. 경험이 거의 없는 분들이 가장 이 바닥에서 가장 어려운 테마주, 그것도 테마주 중에서 가장 어려운 대선주를 하셨으니, 그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서 가장 더러운 선거를 보고 계시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당연히 힘드시죠. 근데 못 견디겠다고요? 그럼 아침 일찍 시장가로 손절해버리세요. 그냥 팔아버리세요. 다시는 대선주 하지 마세요. 아니 테마주 자체를 아예 하지 마세요. 삼성전자하고 삼성그룹, 현대그룹, 뭐 LG그룹 요거 외에는 딴 거 하지 마세요. SK그룹도 지금 정권 바뀌면 약간 위험해질 수 있어요. 네. 항상 정권이 바뀌면 이 정권에서 밀어주던 기업은 그 다음 정권, 그 정권 교체가 되면 세무조사 받든가 감옥 가든가 그래요. 항상 그랬어요. 음모론을 펼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랬다니까. 그거 외에는 하지 마세요. 근데 난 싫다, 여기까지 온 거 난 끝을 봐야 되겠다, 그럼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으세요. 준비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네. 그냥 힘드시면 손절하시라니까요. 그냥 네. 손절하고 싶은 사람들 억지로 잡으면 이게 바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을 위해서 손절하고 싶다, 손절하세요. 갑자기 중간에 말을 끊고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그 정도 각오 없이 돈을 벌려고 하셨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 가장 힘든 게 테마주고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제일 힘든 게 테마주고요. 테마주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대선주예요. 바이오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네. 각오하고 들으셔야 돼요. 네. 겁내지 마시고요. 이때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이제 60에선 이제 60일 이동평균선 위에다 딱 올려놓고 8월달에 그때 투매 나온 거를 그때요 코스닥 지수 보시면요 급락했었어요. 그때 코스닥이 얼마나 많이 빠졌냐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여기에요. 와르르 쏟아질 때 여기였어요. 박살났었다니까. 거의 뭐 그냥 개별주 테마주 거의 다 초토화시켰었어요. 그때 코로나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 망한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남선알루미늄은 그냥 살짝 음봉 두세 개 맞고 바로 회복을 합니다. 이제 8월달에 해놓고 이제 9월달에 가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곧 추석이니까요. 그래서 정고점을 뚫으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었어요. 수급도 괜찮았어요.
그때 이 당시에 좋았어요. 이낙연 씨 테마주가 좋았거든요. 갈 준비를 딱 해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조국 전 장관 비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비리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집안 얘기가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저도 조국 이분 얘기하기 싫어요. 네. 주식 얘기니까 또 저기 왼쪽 끝에 있는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네. 항상 양해를 구하고 해야 돼요. 네. 이 양해를 안 구하면 왼쪽 끝에 있는 분들이 밤에 술 드시고 꼭 댓글을 다세요. 네. 저도 얘기하기 싫어요. 근데 화천대유 얘기를 하려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자 보세요. 근데 여기까지 한번 보죠. 네. 준비를 딱 해놓고 차트를 보시면 갈 준비를 딱 해놨었어요. 괜찮죠? 그때 이낙연 씨 테마주가 전반적으로 이제 급등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역해된 숄더형 차트죠. 딱 만들어 놓고 정고점 제끼려고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맨날 그냥 이제 TV만 틀면 조국 그런 거예요. 원래는 그냥 뭐 별일 없이 넘어갔으면 그죠? 네. TV에서 뭐라 그랬겠어요. 이낙연 씨가 차기 대권 후보로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거든요. 이제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이쪽에 쏠려 있었겠죠. 그때 야당 쪽에 황교안 씨는 이낙연 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았어요. 상대적으로요. 그래서 이재명 씨는 그때 그 대법원 판결 그걸 아직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유력 대권 후보가 이낙연 씨밖에 없었어요. 그 안철수 씨는 뭐 하고 있었냐면 독일이었을 거예요. 그때 독일에서 마라톤 하고 있었어요. 그때 국내에 없었을 걸요. 그랬다니까. 이낙연 씨밖에 없었어요. 아니면 유시민 씨.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많이 가려면 여기서 이낙연 씨의 그 좋은 그런 뭐 뉴스가 계속 나오면 좀만 나와줘도 막 바로 가기 직전이었는데 TV만 틀면 조국 전 장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당이잖아요. 그냥 속 시끄러운 거예요.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관심을 뺏긴 거죠. 급락도 합니다. 순간적으로. 이게 뭐였는 줄 아세요? 마이너스 20%짜리예요. 갔다 왔어요. 난리 난 거예요. 왜냐면 조국 전 장관 그냥 임명 강행했거든요. 임명 강행했는데 한 달 했나요? 장관? 한 달 하다가 사퇴했죠. 사퇴하고 나서 이게 상한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7번째 보여주세요.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한다고 좀 길게 했습니다. 네. 원래는 여기서 날라갔었어야 되는데 늦어도 여기선 그죠? 네. 추석 전후로 갔었어야 되는데 조국 전 장관 사퇴하고 나서 그때 사면 11월 달에 근데 갔는데 대선주가 그래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네. 주식이 왜 재밌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너무 쉬우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네. 자, 요거예요. 이게 뭐냐면 점한가예요. 왜 점한가를 맞았느냐? 이분 이낙연 씨 동생분이신 이기현 씨가 여기 남설알루미늄 관련된 회사에서 사망기업이었나요? 네. 거기 계시다가 사장님으로 계시다가 사표 썼어요. 사표를 쓰니까 웃어서 죄송합니다만 사표를 갑자기 썼어요. 사표를 던졌어요. 네. 윤석열 씨가 사표 썼을 때는 이제 상한가 나왔는데 여기 이제 반대로 거기서 나와버리니까 사표 썼다는 소식에 하한가 갑니다.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샀거든요. 이제 간다고 이제. 사람들이 여기 손절 엄청나게 했어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손절하지 말라고. 손절 엄청나게 하더군요. 왜냐면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때. 근데 나중에 보면 다시 올라옵니다. 나중에 완전히 회복돼요. 네.
그 얘기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이랬었다. 이 당시에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서원 보면 되겠다. 그죠? 서원. 네. 서원이 이게 이때 나온 거예요. 서원이 뭐였냐면 남선알루미늄 후속주였는데 일본 수출 규제 문제 터졌을 때 폭락했죠. 요즘에 이런 차트 많이 갖고 계시죠? 여러분들 보유 종목 중 이런 거 많으실걸요? 대선주라고 믿고 샀더니 그냥 차트가 그냥 어우 그냥 네? 8월 달에 요번에 8월 달이요. 올해 8월 달도 똑같죠, 그죠? 한번 크게 급락하고 나서 반등 좀에 나오나 싶었더니 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런 것들 많이 있으시죠? 이때 서원 있죠? 서원이 그때 이낙연 씨 대화 중에 가장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도 그때 그랬어요. 거래 하나도 없고 끝난 거 아니에요. 뭐. 바닥에서 이러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9월 달에 좀 가보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바로 조국 이슈 때문에 그게 뭐냐면 조국 그 사람 이슈가 블랙홀이었어요. 모든 걸 다 빨아들였거든요. 못 가고 버벅이다가 이제 남선알루미늄이 상한가를 치면서 갔죠. 근데 동생분이 사퇴했죠. 그 남선알루미늄은 떨어지고 서원이 아이고 쉬셔야 되겠네 그러면서 이제 형님은 쉬시죠. 제가 갈게요. 그러면서 간 거예요. 남선알루미늄이 바로 상한가가 나오고 추락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간 것도 있어요. 4배 갔어요. 4배. 급등주는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수익 있죠? 큰 수익은 이런 데서 나와요. 범양건영이나 서정기전처럼 차트 그럴싸하게 만드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아무리 추천을 해도 개인들이 안 사는 자리가 있어요. 이런 데서 이제 종목 추천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원을 제가 이런 데서 이제 추천을 한다고 칠게요. 추천하면 뭐 인터넷 그 토론방 있죠? 그런 데 들어가면요, 거기 욕 써 있어요. 돈 내고 들어갔더니 미친 X 막 이런 이상한 거 준다고. 저게 전문가냐고. 전에 다물멀티미디어 추천했더니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제 욕 써놨더라고요. 저게 전문가냐고. 이상한 거 준다고. 근데 그거 점상 나왔거든요. 욕을 얻어먹으면 전문가가 저기 바닥에서 추천했는데 욕한다. 그러면 10중 팔고 그거 상한가 나옵니다. 서원도 다 이런 데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맨날 주식을 여기서 사시잖아요. 왜냐하면 기다리는 거 싫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주식을 많이 사세요. 그래서 끌려당기시죠. 물론 바닥에서 주식을 사도 끌려당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국 집안 비리를 개인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솔직히 저렇게 될 거라고 누가 알았어요, 그죠? 모르고 그냥 서원을 여기서 눈치껏 사신 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낙연 테마주로 많이 갈 거다. 근데 이분도 2달 들고 있다가 수익 난 거잖아요. 왜냐면 이분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블랙홀이 하나 갑자기 만들어져서 다 빨아들이니까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바닥에서 이렇게 기다가 주가가 급등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분 잘못은 아니잖아요. 똑같이 매수를 해서 2달 들고 있었는데 누군가는 큰 수익이 나고 누군가는 큰 손실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이 여기에 있는 거라면 이빨 조금만 깨무시고 참으세요. 좀만 더 참으세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 붕 떠있는 거 붙잡고 그러고 있다. 빨리 나오세요. 왜냐면 이미 거기는 불난집이에요. 연기가 펄펄 나고 막 타들어가고 있거든요. 모르시는 거예요. 여기는 조정이 끝난 자리고 여기는 조정이 시작되는 자리예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사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비상교육, 메가MD, 에너토크, NX 또 뭐예요? 이스타코, 웹젠 많잖아요. 토토소프트, 수산화 ENT, 한정기술, 보성파워텍 이런 거 두고서 왜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다 여기서 썼잖아요. 그쵸? 네.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여기 있는 거 사셔요. 바꾸셔야 돼. 안 바꾸면은 평생 못 고쳐요. 지금 바닥에 여기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도대체 왜 못 가냐면 블랙홀 때문에 그래요. 그 블랙홀이 2년 전에는 조국, 지금은 화천대유입니다.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네. 아유, 벌써 또 9시 넘었네요. 이해되셨죠? 네. 힘들 내시고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바닥에서 사셨건 위에서 사셨건 사실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잘 모르고 사신 거죠. 위로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서 사신 분들은 뭐 알고 사셨겠어요? 네. 모르고 산 거죠. 네. 그렇죠. 네. 모르고 사셨어요. 여기서 사셨건 여기서 사셨건 좀만 참으세요. 블랙홀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조국 전 장관 그 이슈도 거쳤습니다. 안개처럼 나중에 거치더라고요. 이해되시죠? 네. 화천대유 이 문제가 계속 나올 것 같죠? 어느 순간 이것도 진정이 됩니다. 언제 진정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게 안 끝날 것 같죠?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있는데 주식하시는 분들이 실수하는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이 상황이 계속 될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하세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으면 여기서 사요. 왜냐면 계속 올라갈까봐. 근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팔아요. 왜냐면 계속 이렇게 있을까봐. 손절 왜 하냐면요. 더 떨어질까봐. 계속 이렇게 안 갈까봐. 손실 더 날까봐. 맞잖아요. 수익 났는데 이런 데서 안 팔아요. 왜 안 파시는데? 수익 더 날까봐. 그래서 끌려 내려오잖아요. 캐리스부트처럼. 여기서 왜 사시는데요? 밑에서 2배, 3배, 4배 올라왔는데 왜 사시는데요? 계속 더 갈까봐. 예, 바로 그거예요. 개인들은 그런 말에 쉽게 속아요. 그래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가 아니라 고점 매수, 저점 매도하는 겁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왜 그럴까요? 무리지어서 댕기니까 그렇죠. 나는 혼자 주식하고 있다고요? 혼자 맞으세요? 수천만 명이 같이 보는 뉴스, 수천만 명이 공짜로 들어올 수 있는 유튜브, 무료단 톡방, 거기 들어가 계시면서 뭐가 혼자 하시는 겁니까? 전체 말 중에 하나죠. 오징어 게임 요즘 유행하던데 그 중에 하나죠. 456번이건 뭐 202번이건 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같이 움직이시니까 거기서 나오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화천대유 문제 때문에 대선주들이 지금 못 갑니다. 그거는 일시적인 블랙홀 현상입니다. 이 문제가 언제 거치느냐,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있겠죠. 저도 100% 몰라요. 왜냐면 어떻게 이게 전개될지 저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근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악재가 나오면 돼요. 더 큰 악재라기보다 더 큰 사건이 터지면 돼요. 화천대유보다 더 몇 배짜리, 한 20배, 30배짜리 더 큰 사건이 터지면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보다 더 큰 게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천대유가 이게 돈 액수가 커요. 누가 잘못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액수가 너무너무 커요. 맞죠? 그죠? 엄청나게 크다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큰 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 진짜 대박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게 나오면은 이 블랙홀 이슈가 사라질 수 있는데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화천대유가 계속 얘기가 나오면 처음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근데 이것도 한 달 지나면 약간 면역이 생겨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백신 맞으면, 백신 안 맞아도 뭐 열심히 저기 살면 항체가 생기죠. 화천대유 항체가 생깁니다. 처음에 조국 얘기 나왔을 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 몇 달 지나니까 항체가 생기더군요. 항체가.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항체가 생기더라고요. 화천대유는 항체가 안 생길까요? 생기게 돼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쏜다 그래도 여러분들 동해안으로, 서해안으로, 제주도로 여행 가시잖아요. 북한하고 서울하고 얼마나 가까운 줄 아세요? 북한이 미사일 쏘고 김정은이 다 죽인다고 해도 편안하게 맥주 한잔 드시고 주무시잖아요. 아침마다 주식 사고 파시고. 그렇죠? 항체가 생깁니다. 즉 면역이 생긴다는 얘기죠. 아무리 지독한 악재도 항체가 생깁니다. 솔직히 코로나 바이러스 별로 안 무서우시죠?
걸리면 좀 피곤하고 짜증나고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 끼치고 좀 그게 걱정이죠. 네.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무섭진 않으시잖아요. 왜냐면 1년 동안 적응이 됐거든요. 네. 적응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블랙홀 이것도 결국에는 적응을 해버립니다. 나중에는 테마주가 화천대유 문제가 더 불거지고 더 시끄러워져도 종목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상황이 안 끝날 거야 이러면서 부정적으로 윤석열도 끝났고 이재명도 끝났고 나도 끝났고 다 끝났어 그런 생각 하지 마시라고요. 내 생각이 부정적인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 뇌가 잡아먹히는 순간 나는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심리 싸움인데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왜 군인들 정신교육 하겠어요? 저도 군대 가봤지만 정신교육 무지하게 시키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나사 풀리는 순간 끝이거든요. 네. 주식 투자는 눈에 안 보이는 총, 칼, 미사일, 핵폭탄 터지는 데가 주식 시장입니다. 얼마나 더 신경을 더 곤두세우고 해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끝난 거예요. 왜 맨날 며칠 동안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기법 강의 같은 거보다 이런 거라죠? 왜 그러겠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밀리는 순간 끝난 겁니다. 네. 이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 겁니다.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해드리면 무방위원들 중에서도 이 얘기 듣고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손절하지 말고 내가 생각한 게 맞을 거야. 그럼 가보자. 쭉 가보자. 그 다음에 우리 회원들도 이거를 딱 듣고 참고 이겨내는 분들이 있고 여기서 탈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탈락하는 사람. 재현장을 안 한다든가. 저희 방은 재현장률이 되게 높거든요. 요번에도 재현장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예,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회원들이 저한테 자꾸 뭘 보내와요. 저보고 힘내라고. 보통은 이제 회원들이 이제 지금처럼 이제 조금 정체가 되고 수익이 좀 안 나고 갖고 있는 종목이 떨어지면 회원들이 거의 폭동을 일으켜요. 전문가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저희 방 회원들은 좋은 분들이 많아서 저한테 자꾸 좋은 걸 보내주세요. 홍삼이나 이런 거보다 그거 보내주신 분도 있는데 추석 때 뭐 이것저것 보내주신 분도 계신데 그거보다 요즘에는 자꾸 뭘 보내주세요. 뭘 보내주시냐면 본인들 매매 계좌 수익 낸 걸 보여주더라고요. 수익 안 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수익이 났네요. 그래서 그러면서 보내주신 분도 있어요. 하나 보실래요? 잠깐만 하나 내가 보여드릴게요. 네, 시간 내면 한번 보여드린다고 양해를 한번 구했는데 잠깐만요. 그러면서 이제 회원들끼리 전문가는 또 회원들한테 회원은 전문가 또 의지하고 회원들은 또 이제 또 전문가를 또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전문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뭐냐면 서로 멘탈을 잡아가는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종목, 기법, 기술, 정보 이런 게 아닙니다. 멘탈입니다. 내 멘탈을 이제 강하게 유지하려면 정확하게 뭘 알아야 되냐면 현재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을 해야 돼요. 초짜나 하수는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도망가요. 맞으면 제가 설명하는 거 쭉 들으시면서 맞다 싶으면 1번 찍으세요. 초짜나 하수, 아마추어는 무슨 일이 터지면 도망가거나 핑계 변명되거나 숨습니다. 어쩔 줄 몰라요. 우왕좌왕, 불안해하고 겁에 질리죠. 그런데 고수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떤 일이 터져요. 이 사람들은 상황 파악부터 합니다. 일단 상황 파악부터 해요. 그리고 딱 스캔을 딱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급한 것부터 처리합니다. 그게 프로와 고수고 아마추어는 우물쭈물 당황해서 사고를 많이 치죠. 그게 하수예요. 그게 하수라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아까 말 나온 김에 그거 보죠. 어제 그거 보여드렸죠? 프레스 드린 거. 문자반 회원이신데 들어오신 지 6개월 됐어요. 6개월 됐는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꾸 보세요. 잠깐만요. 보통은 이제 라이브 회원들이 이제 매매일지를 많이 올려주시는데 이번에 문자반 회원들이 좀 올려주신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프레스님 매매일지거든요. 네. 8월 달에 매매하신 건데 8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계좌 수익률 21%. 8월 달에 잘하시지만 폭락했었어요. 주식시장. 근데 수익이 났었죠. 네. 그러니까 뭐라도 갖고 수익 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한 달에 20%예요. 이분이 이제 기존 회원이 된 거예요. 기존 회원들이 시장이 안 좋아도 10에서 15%, 많으면 20%까지도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시장이 좋을 때는 30%, 40%씩 수익 날 때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1년 12달 매매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계좌가 당연히 두세 배 불어나 있겠죠. 어제 이 매매일지를 보시더니 한 분이 어제 이제 지수가 급락을 하니까 되게 힘드셨대요. 아마 지금도 아마 방송 듣고 계실 거예요. 지수가 이렇게 이틀 동안 급락을 하니까 힘드셨대요. 그래서 심리가 좀 무너졌었는데 저기 프레스니 매매일지 올려준 거 딱 보시더니 본인도 한번 계좌를 확인해 봤답니다. 확인해 봤대요. 그래서 저한테 뭘 하나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걸 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캡처했어요. 네. 저도 지수가 낮아져서, 지수가 떨어져서 기분이 그랬는데 저도 이제 조회를 해보니까 수익이 좋았네요. 소액씩 수익이 나서 별 소득이 없는 줄 알았는데 모아보니까 꽤 됐다 이거죠. 왜냐하면 분산 투자했으니까 한 종목에서 돈을 왕창 벌었다기보다 제가 분산 투자를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보면 얼마 수익이 안 난 것 같은데 모아보니까 8월 달에 계좌 수익 26%, 9월 달에 29.75%, 거의 30%죠. 난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리딩대로 그대로 따라하신 거예요. 이분은 들어오신 지 몇 달 안 됐어요. 주린이세요, 주린이. 근데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대로. 어제는 이제 이틀 연속 지수가 하락하니까 당연히 힘드시죠, 심리적으로. 근데 이제 프레스니 매매일지 그 계좌 보고서 한번 확인해 봤대잖아요. 이분이 잘하는 게 뭐냐면 여태까지 계좌를 안 봤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계좌를 안 봤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좌 한 12번씩 확인하시죠? 이분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난 거예요. 계좌를 안 열어봐야 돼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잠깐만요. 여기 신승호님 또 저기 매매일지 올려주셨구나. 잠깐만요. 네. 방금 올려주신 것도 있네요. 네, 보니까 이건 종목 하나 수익 내신 것 같은데, 그죠? 이거 방금 올라온 것도 있네요. 네. 우리 얼마 전에 들어오신 이제 가수하고 저기 이름이 똑같으세요. 네, 신승훈님인데, 네. 40% 수익 내셨답니다. 수익 내가 하나 올려놓으셨네요. 이거 라이브 거고, 그 중에 딱 하나만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하나 보여주셨고, 그리고 한 종목에서 40% 수익 났다는 얘기예요. 전 계좌 수익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대성에너지. 네. 이거는 최근에 단톡방에서 나온 건데 단타 치신 거 하나 올려놨네요. 네 번 나눠서 하루 동안 그죠? 4번 나눠서 팔아요. 최근에 저기 가스 그 관련주들 급등할 때 그때 수익 난 거예요. 단타 치러 들어와서 수익도 많이 내셨죠. 회원들이 수익이 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시장이 누르든 폭락하든 사람들이 울고 불고 언론에서 이상한 얘기를 해도 그냥 리딩대로 하는 거예요. 리딩대로. 뭐냐면 그게 전문가를 믿어주시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전문가가 있다면 그분 믿으세요. 네. 여기 다른 전문가랑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네. 그분 믿으세요. 네. 믿으시라니까요. 그분 거기에 있는 동안은 그분을 믿으시라고요. 나는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그냥 누구 방에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열심히 좀 노력해서 종목을 사서 들고 있다. 그러면 누굴 믿으셔야 돼요? 본인 자신을 믿으셔야죠. 예, 김옥달님 감사합니다. 네. 본인 자신을 믿으셔야죠. 그리고 본인이 매수한 그 회사 있죠? 회사. 그 기업 사장님 믿으셔야죠. 네. 믿으셔야 돼요.
전문가가 추천했으면 전문가 믿으시고 본인이 샀으면 본인을 믿고 그 기업 사장님을 믿으셔야 돼요. 외국인이 매집한 주식을 사셨다. 외국인 믿으셔야 되고 세력이 매집한 주식을 사셨다. 세력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욕 좀 그만하시고 조금만 안 움직이면 전문가 욕하고 세력 욕하고 그 회사 사장님 욕하고 막 그러세요. 하다가 이제 자기 욕하고 있고. 그런 분들은 돈이 안 벌려요. 왜 그러겠어요? 하수가 하는 거거든요. 하수는 남 탓, 불평, 불만 이것만 해요. 왜냐하면 왜 그러겠어요? 심리가 망가져서 그래요. 심리가 망가지니까 불평, 불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아, 밑에 글 있습니까? 네, 네네. 예. 사진이 크게 올라와가지고 제가 못 봤어요. 네. 불평, 불만. 그걸 왜 하냐면 심리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심리가 망가지면 말이 많고 화를 냅니다. 화를 자주 내면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내 계좌로 돌아와요. 그래서 내 계좌가 치명상을 했습니다. 치명상을 입어요. 그래서 항상 심리를 잘 다스리셔야 돼요. 오늘 강의는 딴 거 아니에요. 심리를 잘 다스리시라고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도움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도움되셨나요? 네. 내일은 주니트 강의니까 이제 기법 강의를 해야 되니까 오늘은 요 얘기로 하고 마칠게요. 여기 지금 우리 신승우님이 밑에 글 써놨는데 못 본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띄워놓을게요. 예, 짧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9월 2일에 가입하여 아직 한 달이 채 안 된 주인입니다. 첫 종목은 매도 사인에 따라 절반만 매도한 상태이고 종목명은 보유 중이라 비공개입니다. 분할 매도했거든요. 그 종목은 대성에너지는 4번에 걸쳐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20% 정도 급등을 하더군요. 예, 맞아, 또 올라갔어요. 거기서 안 파셨으면 수익 더 나셨을 거긴 했어요. 그래도 단기를 잘 챙기셨죠. 교수님 만나서 너무 편하게 매매하고 있습니다. 요즘 심리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흔들릴 때마다 멘탈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달 수익 감사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10월달도 화이팅 하세요. 제가 오늘 우리 회원들 매매일지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거 보여드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리딩대로 하시면 돼요. 만약에 리딩대로 따라했다 수익이 안 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분명히 처음에 신규원들 우리 방 신규원들 들어오실 때 제가 처음에 저희 방에 들어오시면 쭉 저희 방 어떻게 운영되는지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 중에 뭔가를 안 지키셨을 거예요. 분산 투자를 안 했다든지 매수할 때 제가 알려드린 방법 말고 본인 마음대로 했다든지 매도 사인 나왔을 때 고집 부리고 안 팔았다든지 그러면 이분들처럼 수익이 안 나요. 근데 이분들처럼 그냥 잘 모르니까 있는 그대로 따라 하신 분들은 수익이 나요. 주식 투자할 때 너무너무 잘 안 된다, 힘들다, 자꾸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손실이 난다. 그건 뭐냐면 뭔가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않는 이상 그분의 실력은 늘지 않아요. 그걸 교정해 줄 수 있는 게 누구예요? 레슨, 즉 코치죠. 가회 선생님,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전문가고, 그 전문가한테 이제 의지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그 전문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골프 좋아하시죠? 아니면 뭐 탁구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생활체육, 그죠? 뭐든지 간에 내가 좋아하는 운동 실력이 안 늘어서 고민되면 레슨 받으시지 않습니까? 악기도 마찬가지고.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병원 가서 몸이 아파서 병원 가죠. 불편하니까.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돼요. 웬만한 돌팔이를 만나도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최소한 죽지는 않아요. 그쵸? 웬만한 돌팔이 아닌 이상은 그래도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지거든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명의를 만나도 본인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고 나선 안 되니까 그 선생님들 욕하는 거예요. 전문가면서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의사 선생님들은 사람을 진단하고 저는 종목을 진단하니까. 근데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잘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수익 진짜 많이 나세요. 제가 오죽하면 돌팔이 만나도 그분들은 수익 난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이제 상대방 말을 잘 경청하시고 잘 따라주시는 분들이 일명 그분들이 겸손한 분들이거든요. 겸손하신 분들이 욕심이 별로 없어요. 욕심을 좀 내시더라도 본인이 바로 깨닫고 돌려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누굴 만나도 수익이 나세요. 대신 돌팔이 만나면 수익이 조금 나는 거고 괜찮은 사람 만나면 많이 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돌팔이 만나느냐 명의를 만나느냐 그 여러분들 이제 안목이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쭉 해드린 이유는 힘들 내시고 네, 잘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화천대 이런 것 때문에 블랙홀 이게 떠가지고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미국 망한다, 중국 망한다, 뭐 전기 부족하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코로나 확진자 숫자 많이 나오고 막 이런 얘기 하니까요. 네. 그 여러분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화천대유가 거기서 이제 좋은 얘기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뭐 화천대유에서 투자금을 5천억을 벌었는데 그거를 다 사회에 환원했다. 여러분들 가슴이 얼마나 따뜻해지겠어요. 그죠? 네. 그러면 손절하고 싶어도 손절하겠어요? 이 좋은 세상에? 그렇죠. 근데 뭐 자기들끼리 다 해먹었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드신 거예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니까 더 힘들고 마음이 처지신 거예요.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특히 여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맞잖아요. 그죠? 네. 난 뭐했지? 이러면서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시겠어요. 그러니까 더 힘드신 거예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진보고 보수고 뭐 간에 그렇게 돈 받아 먹은 사람들은 나중에 분명히 대가를 치러요. 반드시 치르게 돼 있어요. 네. 반드시 대가 치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상심하지 마시고 네. 열심히 주식 들고 계세요. 주식을 잘하고 싶으시죠? 주식 잘하는 법을 빨리 배우고 싶으시죠? 주식 잘하는 법을 빨리 배우고 싶으시면 종목 들고 좀 버티세요. 하루건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버티시라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실력이 쌓여요. 어디 가서 돈 내고 이상한 검색기나 그런 기법 배우지 마시고 주식을 들고 수익 한번 내보세요. 이렇게 좀 마음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블랙홀 막 뜨고 막 난리 났을 때 이때 이 상황에서 버티고 수익 내시면요 어디 가서 1,000만원, 2,000만원 내고 기법 강의 배운 것보다 더 큰 거를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예요. 뭘 배우셨겠어요? 네, 인내를 배우신 거예요. 두려움한테 안 잡아먹히고 인내를 배우셨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오면 그때도 힘드시겠죠.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덜 힘들겠죠. 그리고 지금보다 더 세련되게 수익을 내시겠죠. 그렇죠? 그게 보수예요. 코스피 지수가 여기가 바닥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점쟁이처럼 행동하는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라 네. 이러건 저러건 본인 원칙대로 기준대로 쭉 가는 분들, 상대방 말에 경청할 줄 아는 분들, 내 것만 보지 않고 남들 걸 쭉 보면서 그렇게 통찰력을 키우시는 분들, 그분들이 고수가 되는 거고 그분들이 바로 고수입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이거는 다 할 수 있잖아요. 돈이 많아야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뭐 돈 필요합니까? 뭐 좋은 대학교 나와야지만 이거 배울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돈 없어도 지금 당장 어디 좋은 학교 졸업장 없어도 다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매집된 주식 들고 조금만 버티세요. 그때 이낙연 씨 테마주도 끝난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갔어요. 서원이죠. 그때 서원 범양거형 뭐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진짜 많이 갔어요. 앞으로도 많이 갈 거예요. 왜냐면 선거 몇 달 안 남았거든요. 세력들이 손절하거나 나가질 않았어요. 개인들이 멘탈이 나가서 개인들이 그 종목에서 나간 거지. 그래서 차트가 깨진 거거든요. 네. 세력이 나갔으면 차트가 그렇게 안 만들어져요. 네. 그 얘기 내일 좀 해드릴게요. 말 넘기에 내일 그거 나올까요? 세력이 나간 차트와 안 나간 차트. 이런 거 되게 궁금해 하시죠. 그죠? 네. 제가 내일 봐서 그걸 하든지 다른 걸 하든지 준비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 밤부터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네. 전문가 찾으시는 분들은 우리 방으로 들어오세요. 네.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나는 남자 전문가가 좋다. 저랑 같이 하고 싶다. 들어오세요. 네. 우리 여기 문자반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문자반하고 라이브의 공통점은 종목이 같아요. 예, 종목이 똑같아요. 네. 매수 매도 문자 동일하게 똑같이 나가요. 네. 근데 문자반하고 또 라이브의 차이는 회비가 문자반은 88만 한 달에 88만 라이브가 한 달에 88만원, 문자반은 48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회비 차이가 나니까 문자반 회원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안 그래요. 네. 문자반보다 라이브 회원이 3배 정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또 라이브 회원의 80% 정도가 직장인이에요. 아니면 가정주부거나 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이유는 녹화 방송을 다 남겨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공부들 많이 하시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낮에 하는 방송에서는 더 많은 종목과 더 시황을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듣고 있으면 편하시대요. 그 리딩대로 더 따라올 수 있고 이제 수많은 종목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하니까 실력도 금방 쌓이고요. 그래서 라이브로도 많이 들어오십니다. 둘 중에 편하신 걸로 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회비 차이는 별로 안 나요. 40만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지만 저희는 6개월, 아니 1년 결제가 많거든요. 1년에 800만원인데 그러면 유료 단톡방도 공짜로 쓸 수 있고 그래서 회비 차이가 한 달에 1년 결제하면 한 달에 6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단톡방 쓰는 거 제외하고도. 네. 그러니까 저기 문자반하고 한 10몇만원 차이밖에 안 나요. 오래 하실 분들은 1년으로 들어오세요. 저희 회원의 한 3분의 2가 1년짜리 회원들이에요. 절반 이상이에요. 네. 문자반 빼고 하면 절반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진검승부 싫어요. 그러시면 싫은데 대선주나 테마주 관심이 있다 그러면 네. 우리 김 실장님 네. 이쪽으로 가세요. 잠깐만요. 네. 여기 잠깐만요. 여기서 오해를 하시던데 잠깐만요.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오해를 풀어드려야 돼요. 네, 이거 듣고 나가세요. 공지사항 있습니다. 네. 제 옆에 여기 이제 김 실장님 계시죠, 그죠? 미인이시죠, 그죠? 네, 김 실장님을 자꾸 처음처럼님이라고 아시던데, 네, 처음처럼님 아니에요. 네, 저희 방에서 가장 오래되신 10년 된 우리 회원이신데, 제일 고수세요. 네, 주식 30년 하신 제일 고수인데, 네, 엄청나신 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김 실장님이란 분이 이제 여기 저희 여기 무스TV에서 이제 섭외를 하셨어요. 이제 네. 스카우트 된 거죠. 네. 원래 이제 JI 고수셨는데 실력이 너무 좋으셔갖고 스카우트를 했어요. 근데 자꾸 우리 방 회원들이 자꾸 물어보세요. 처음처럼님이냐고. 네. 솔직히 궁금했다 1번 찍어보세요. 우리 방 회원분들 네. 궁금하셨죠? 솔직히 찍어보세요. 혹시 처음처럼님 아니셨어요?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아니에요. 네. 처음처럼님은 저기 오드리 헵번 닮으셨어요. 진짜예요? 네. 오드리 헵번. 네. 오드리 햇반이 아니라 오드리 헵번 닮으셨어요. 네. 네. 처음처럼님 아니세요. 네. 아까 여기 단톡방에서 처음처럼님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전문가 혹시라도 이제 데뷔하시게 되면 네.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네. 하면 처음처럼님 이름 그대로 이제 그 필명 그대로 하신답니다. 여기 김 실장님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어떤 분은 제 둘이 부부냐고 저랑 네.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제 와이프 성은 김씨가 아니에요. 남씨예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남씨예요. 네. 자, 그래서 김 실장님도 지금 여기 테마주하고 대선주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문자만 위주로 먼저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네. 여자분 굉장히 부드럽게 리딩을 잘하세요. 네. 카리스마도 있으시고요. 카리스마라기보다 정말 깔끔하게 매매 잘하세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가입하셔도 네. 좋은 수익들을 많이 내실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 강의가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좀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네. 이제 가을이잖아요, 그죠? 네. 시퍼랬던 내 계좌가 그죠? 네. 가을 그 내장산, 네. 설악산 그 단풍색으로 이제 물들듯이 여러분들 계좌도 예쁘게 물들 때가 와요. 지금 시퍼래 갖고 막 계좌 보고 있으면 가슴이 막 아리시죠? 그쵸? 네. 조금 있어 보세요. 단풍처럼 예쁘게 물들 겁니다. 진짜라니까요. 믿어보세요. 제가 매년 이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거짓말이었던 적이 없어요. 진짜라니까요. 네. 한번 믿어보세요. 계좌가 빨갛게 물들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네.
심리 만약에 흔들렸다, 빨리 심리부터 잡으세요. 제일 중요한 건 심리니까요. 네. 내일은 또 좋은 기법 강의, 그 다음에 정확한 시향으로 또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일 주소, 메일 주소 여기 남겨드릴 테니까 보시고, 네. 뭐 회원가입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남겨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